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제 아침이 또 밝아왔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영광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으로 즐거운 내용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루도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좀 오르든 말든 간에 그걸 떠나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은 가는 겁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 한번 가봅시다. 정 힘들 분들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고 뭐 포기해도 괜찮아요. 뭐 주식 투자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건 아니니까 이 본인의 그 캐파 능력에 따라 사시면 돼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무리하지 마라. 알겠죠? 나에게 중요한 일은 무조건 아침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은 무조건 아침에 해라. 아침에 해라. 어떤 일을 하냐? 전체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죠? 두뇌. 이 두뇌의 골든타임은 기상 후에 2시간이랍니다. 기상 후에 2시간이다. 골든타임이 2시간이다. 이 사람의 뇌는요, 이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체력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아침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집중을 발휘한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라클 모닝.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괜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기발하고 이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아침 시간에 더 많이 떠오르고요. 아침에 5분은 저녁에 1시간과 아주 맞먹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하지가 않고 그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아침이다. 모닝이다. 그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아침에 집중하는 것이 저녁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 운동보다도 오히려 아침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이 몸과 마음을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아. 긴장. 몸과 마음을 이제 긴장 풀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다면은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어. 눕고 싶어도 누워도 잠이 안 와. 이 잠이 안 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자고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인생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또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도록 여러분도 그렇고 차례장도 그렇고 서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아이폰이 최고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최고입니까? 애플이 이번에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죠. 출시한 이후에 삼성이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이제 비교가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해외 IT 팁스터가 두 회사 그 최고폰으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게시를 해가지고 눈길을 좀 끌고 있더라는 거죠. IT 팁스터 그 아이스 유니버스가 그래요. 자신이 웨이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울트라하고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각각 한 낮에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각 회사를 대표하는 그 최고가의 프리미엄 폰들이죠. 그 화창한 날씨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한 날씨를 보니까 촬영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파란 하늘을 비롯해 가지고 나무, 숲, 뭐 녹색 잔디를 둘러싸고 운집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네요. 같은 각도에서 촬영됐지만은 아이스 유니버스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에 좀 아쉬운 그런 견해를 이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웨이보에 아이폰으로 맑은 하늘을 촬영했지만은 어두침침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남겼고 실제로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색감이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아이폰 15 그 프로맥스 사진은 나뭇가지하고 잔디 등이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흐리게 이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 앞서서 갤럭시 S23 울트라는 그 삼성 휴대폰 사상 처음으로 2억 화소죠. 2억 화소의 그런 메인 카메라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야간 촬영이죠. 야간 촬영의 그 기능 역시 최대 강점으로 꼽혔어요. 그 먼 거리에서도 이제 피사체를 또렷하게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줌 성능도 갤럭시 S23 울트라의 인기를 이제 뒷받침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에 보니까 최대 그 100배까지 확대 가능한 S23 울트라의 스페이스 줌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을 또렷하게 찍은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는 충전 단자를 USB 이 C 타입으로 이제 교체를 해요. 예,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변신에 나섰는데 카메라 성능은 별다른 개선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아이폰 15가 이 카메라 성능 면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 IT 미디어의 그 샘 모바일도 애플 아이폰 15가 여전히 삼성 갤럭시의 망원줌 카메라와 맞설 기회를 잃어버렸다. 삼성전자가 이 망원줌 하나는 아주 죽여주죠. 삼성은 21년 갤럭시 S21 울트라부터 S23 울트라까지 광학 10배 줌을 지원하는 잔망경 카메라 모듈을 채택을 했어요. 그 줌 성능을 크게 개선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망원줌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해상도의 이 광학 5배 줌이죠. 이 5배 줌으로 갤럭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AI죠. 인공지능의 그 반도체 팹립스, 이 리벨리온이라고 있어요. 리벨리온. 이 리벨리온은 삼성전자랑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에 쓰이는 그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그 리벨을 제작한다. 이게 5일날 밝혔습니다. 리벨은 삼성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이용하면서 삼성전자의 고사양 메모리 칩 HBM3E를 탑재를 합니다. 특히 회사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그 설계하고 제조는 물론이고요. 그 레이아웃 설계하고 검증까지 모두 국내 기업의 손을 거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뒀습니다. 리벨리온은 내년 하반기께 리벨의 그 개발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현 리벨리온 대표는 리벨의 성공적인 개발하고 생산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보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 다들 아시죠? 이달 한 25일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3주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삼성의 신경영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마련되는데 제기에 따르면 삼성은 오는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 추모 음악회를 개최를 해요.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이 선대회장을 기리는 그 추모 음악회는 올해 호암상 그 예술상의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된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참석해서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이 선대회장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이 삼성과의 관계를 좀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홍라희 전 관장은 이 회장과 지난해 10월에 서울 LG의 아트센터에서 열린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 공연을 관람할 정도로 이 조성진 팬이라고 하네요. 조성진 팬으로 알려졌다. 음악회 하루 전인 18일에는 한국경영학회가 삼성 그 서초 사옥 내에 이제 삼성전자 다목적 홀에서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 그리고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의 국제학술대회를 열죠. 이 선대회장의 리더십하고 삼성의 신경영을 재조명하는 자리인데 삼성의 이거 싱크탱크죠. 싱크탱크인 삼성 글로벌 리서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국내외 석학이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오는 27일이에요. 그 회장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휘 회장이 이 부친 이 선대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이건희 회장이 좀 오래 살았다면은 지금의 삼성은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진짜 인물은 인물이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CEO, 이런 CEO 하나 덕분에 그분들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업이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어리버리한 놈 하나 오면은 그냥 기업 작살 나는 거야. 그냥 보면은 기업이 그냥 하루아침 박살 날 수 있어요. 응?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삼성전자가 5일 경기 안산시에서 그 시야호 조력발전소에서 녹색 무역 장벽 해소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 협약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야호 조력발전소를 활용해 가지고 삼성하고 직접 전력 거래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으로 삼성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을 합니다. 시야호 조력발전소는 서해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예요. 그 밀물하고 썰물 때 그 발생하는 수위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25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경영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이제 전환하죠. 지난해 9월에 그 발표한 신환경 경영 전략에 따라 가지고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그 전환하는 RE100에 2050년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사적인 탄소 중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양측은 또 향후에 시야호 주변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공동 참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RE100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RE100 제대로 안 했다가는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럽 쪽은 지금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날 그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용이죠.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약 70%가량이 삼성 제품을 활용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고, 근데 하지만 그 국내 주류 게임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그 여부하고 킬러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랫폼만의 강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업계에 따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모스코니 센터에서 6일 오전 2시에 열리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3에서 이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뭐 미국하고 뭐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돼요. 삼성은 지난해 7월이죠. 스마트 TV 전용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데 게이밍 허브를 출시한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모바일 클라우드 게임까지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마켓을 통해서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실제 SDC23 홈페이지 행사 설명에서 삼성은 게임 퍼블리셔들이 앱마켓 설치의 절차를 생략을 하고요.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모바일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요. 그 한국갤럽에 따르니까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69%가 삼성전자 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울러서 삼성은 애플이나 구글이 받는 수수료보다도 더 저렴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적절한 게임 컨텐츠 확보가 관건인데 국내 출시 게임 중에서 MMORPG 모르피지라고 하나? 하여튼 MMORPG 그 장르 비중이 높은데 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기가 버겁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요. 또한 앞서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도 클라우드 게임 관련 서비스를 전개했는데 이 존재감은 미미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래요. 삼성이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서도 이제 구글이나 이동 통신사들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분이라서 삼성 플랫폼만의 강점이 있어야 할 거라고 하죠. 이어서 대형 게임사들은 주요 게임을 자사의 플랫폼이나 기존의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길 원하는 만큼 킬러 컨텐츠 확보가 고민할 부분이죠. 킬러 컨텐츠.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콘솔을 구매할 필요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갤럭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편 스마트폰 경쟁사 애플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를 준비 중인데 이를 통해서 월 6,500원에 200여 개의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죠. 애플 아케이드는 이달 중 신규 게임 4가지하고 30개 이상의 게임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도 한다고 하니까 삼성도 잘 준비해가지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